112쪽 12번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만 13세인 값은 13세니까 촉법소년이네요. 친구인 을과 놀이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을에게 돌을 던져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값의 부모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로 을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했는데 을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값의 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을의 부모는 값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이건 너무했네. 어쨌건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자고요. 옳은 거 찾으래요. 촉법 소년인 값은 관할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형벌은 없어요. 그럼 1번은 맞아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왜 틀렸는가 확인. 값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손해배상은 또 손해배상대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법원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제기해야 되죠. 근데 민사소송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하나 있죠. 배상명령제도. 그래서 이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맞은 사람이 이거 치료비랑 위자료 이 형사재판에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법원은 갑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판결 전 조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판결 전 조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판결 전 조사제도는 값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판결 전 조사제도. 판결 전 조사제도는 법원에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 말 자체는 틀렸어요. 법원에서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맞겠죠. 판결 전 조사제도. 조금 뒤에 13번 문제 풀면서 보충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상해죄에 대한 값의 보호 관찰이 종료되더라도 검사는 값을 상해죄로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없어요.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자, 13번 문제가 이 하나로 이 청소년 권리에 관한 문제는 다 요약이 돼 있어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값은 만 9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세, 14세, 19세 해가지고 이게 촉법소년, 이게 범죄소년, 이걸 합치면 우범소년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걸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범법소년은 별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지금 값은 만 9세니까 요거죠? 값은 법법소년이라고 만 9세. 네, 을은 13세니까 촉법소년이죠. 그 다음에 병은 15세니까 범죄소년이죠. 그러면 값은 보호처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형벌도? 불가능해요. 을은 보호처분 가능하지만 형벌은 불가능해요. 병은 가능하고 또는 형벌도 부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이게 형벌을 부과할 때, 그러니까 이 범죄소년의 경우에 형벌을 부과할 때,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 전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할 수도 있고,
그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우리 책에 보면, 보호처분 형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호처분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가정법원에서 하는 거고, 형벌은 형사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법원으로 보낼 것이냐, 형사법원으로 보낼 것이냐, 이게 판단할 때, 이때, 이 경우에 검사는, 결정 전 조사제도라는 걸 활용합니다. 결정 전 조사제도. 이게 뭐냐면, 수사관을 병이 사는 동네에 보내요. 얘가 어떤 놈인가 알아보는 거야. 이런 평소에 나쁜 놈입니다 하면은 형사법원으로 보내는 거고, 착한 애인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거야. 이게 바로 결정 전 조사제도고, 판사는 결정 전 조사가 아니라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조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사례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13번 문제, 요 문제를 잘 이해하세요. 값은 지금 범법소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로도 보낼 수 없고, 지방법원,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X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이게 촉법소년이죠. 촉법소년이니까 가정법원에 가서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동그라미고 디귿은 X입니다. 그 다음 병은 니을, 미음 둘 다 가능해요. 다만 이때 결정전 조사제도가 활용됩니다.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가 활용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은 니은, 니을, 미음 4번입니다. 14번 옳은 걸 고르래요. A 컴퓨터 대리점에서 100만 원의 최신형 노트북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지를 배포하였고, 일본 갑 만 18세네요. 미성년자죠.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A 컴퓨터 대리점에서 6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그 다음날 갑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갑과 함께 A 컴퓨터 대리점을 방문하였다. 이 계약은 확정적 유효다. 땡.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갑이 취소할 수도 있고 갑의 부모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갑의 부모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은 부모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소 가능하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그 민법에 관한 문제인데 4번을 보니까 같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A 컴퓨터 대리점에 위약금을 줘야 된다.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어요. 청소년에 관한 민사상의 문제 넘어가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갑남과 을녀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갑이 만 18세가 되는 날인 2011년 5월 5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했대요.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유효하죠. 그래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년 의제를 기억해야겠죠. 이들은 생년월일이 같대요. 천생연분이네. 2012년 그러니까 1년 후죠. 4월 5일에 갑은 땡땡 회사에 입사 원서를 제출했고, 을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거 단독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죠. 이튿날 갑과 을은 병이 운영하는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을이 옆자리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갑이 땡땡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는 갑을 보건상 또는 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지금 갑이 몇 살이죠? 19살이죠. 그러죠? 이게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 이거예요. 우리 노동법에 보면 연소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몇 살에서 몇 살까지죠?
15세에서 18세까지가 연소 근로자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만 18세가 지나고 나서 19세가 되는 해에 회사에 입사했죠. 그래서 생일이 5월 5일인데 지금 생일이 안 지났네. 그러면 지났나? 2011년 5월 5일에 결혼식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만 18세가 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해인 4월 5일에 입사 원서를 제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땡땡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는 값을 보건상 또는 유해한 사업장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만 18세 넘어섰잖아요. 만 18세까지니까 다음 해로 넘어갔잖아요.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만 18세가 되는 해가 5월 5일, 2011년 5월 5일이잖아요. 그럼 이 18세가 지났잖아. 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이 날이거든. 이날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연소근로자가 아니지. 연소근로자가 아니니까 도덕상 유해한 업소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병하고 싸웠다고 그랬죠. 병에 술집에서 싸웠다고 그랬나? 그러면 이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상으로는요.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싸웠어요? 싸운 날짜가? 네? 이튿날이니까 일단 만 19세가 안 된 때잖아요. 나이상. 그러죠?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은요. 이게 만이 아니고요. 당입니다. 당. 그러니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성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신문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이 틀립니다. 이거 수능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이병시험은 아직 안 나왔다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몇 세? 만 19세 미만이야. 따라서 생일이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돼. 근데 청소년법상 미성년자는 몇 살? 이것도 19세인데 만이 아니라 당년 19세야. 그러니까 생일 안 지나도 그 해 1월 1일만 되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 이 문제 나오면은 틀리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맞아야 돼요. 틀리라고 주는 문제도 맞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일단 값 1번 틀렸고 2번 값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이 2012년 12월이면은 만 19세죠? 만 19세 넘잖아요. 그러면 유권자가 되잖아. 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수능 문제인데요. 이걸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 20세인데 지금 19세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의리 체결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의뢰 부모가 취소할 수 없어요. 왜? 성년 의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병이 갑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15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맞아야 돼요. 16번. 다음 상황에서 값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로 옳은 것. 이건 출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이게 수능에서 출제된 것이라 희박하지만 한번 내봤어요. 뽑아와봤어요. 땡땡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값은 평소 무단 결석 조퇴를 자주 하고 수업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불량 서클을 조직하여 같은 학급의 의를 상대로 집단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고등학교 2학년이네요. 퇴학시킬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면 퇴학 못 시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퇴학 처분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됩니다. 체벌 큰일 납니다. 체벌도 필요하긴 할 텐데 제가 체벌의 효과를 톡톡 입은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저 노원에서 수업할 때인데, 노원. 걔들 노원을 소치동이라고 그래요. 대치동 다음에 이제 노원에 학원가가 많잖아요. 소치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학생 놈이 다른 선생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가 담임으로 있는데, 어딜 갔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몰래 밖에 나가가지고 그 PC방 가서 오락하다가 오락실에서 나오는 것을 선생님이 외출하다가 보고 너 이 새끼 왜서 와? 이거 꼼짝 말하지 그냥 그대로 잡혔어요. 나한테 왔어요. 근데 집으로 전화했어요. 집으로 전화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이 새끼가 집으로 전화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집에 아무도 전화 안 받냐?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가 보죠. 그 아버지 전화번호 휴대폰 했어요.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체벌해도 됩니까? 했더니 그 아버지가 화끈하대. 안 죽을 만큼만 패세요. 치료비 걱정 마세요. 그러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야, 나 너네 아버지한테 허락받았다.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냐? 아니, 이 새끼가 겁 없이 한 30대 맞으면 정신 차리겠네요. 그러더라고. 30대면 되겠냐? 예,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엎드려. 내가 이 지휘봉으로 쓰는 게 당구 퀴대 앞부분이거든요. 근데 뒷부분은 내가 책상 밑에 숨겨놨다고. 뒷부분, 당구 퀴대 지휘봉 다 잡았지. 30대다. 예! 그러더라고. 네가 쉬어? 예! 그러더라고. 내가 살살 때릴 줄 아는가 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팼습니다. 내가 힘들는데 이 새끼 진짜 맷집 좋대. 하나, 둘, 셋! 그러더니 일어나더라고. 다음부터 또 무단 외출하면 그때는 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된다. 예! 그러더라고. 다음날 학원에 왔는데요. 안찌를 보더라고. 터져버린 거야 이게. 피가. 취직까지 빠져.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새끼가 그렇게 받고도 또 무단 외출한 거야. 그래서 또 전화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안 죽을 것 같이 패라니까요? 그러는 거야 또. 알았습니다. 야, 안 죽을 때 패란다.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리겠냐? 30대요? 그러는 거야 또. 그 새끼 정신력 하나 대단한데. 고대 합격했습니다. 60대 맞고 고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번 맞더니 더 이상 나가지 않더라고. 그 녀석이 지금도 이름도 기억나고요. 얼굴도 기억나. 그런 효력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다른 집 아이한테 전화해서 내가 자꾸 지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학부모님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지각해요? 그럼 잘라버리세요. 이래요. 그 아버지는 검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라버렸어요. 삼수하러 또 왔대? 근데 삼수하다가 군대 가더라고. 그래서 걔는 좀 이상한 애야. 외모부터가 샛노란 머리 있잖아요. 샛노란 걸로 염색을 하고 눈 한쪽을 다 가립니다. 하고 세상을 한눈으로만 봅니다. 더 예상하면 너무 길어지겠다. 그런 이상한 새끼도 있어. 하여튼.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빠가 검사하고 엄마가 의사면 뭐냐고. 새끼가 그 모양인데. 근데 때리라고 했던 아버지는 건설업 하는 사람이야. 어디 공사장에서, 지방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관리 못하니까 선생님이 관리하세요. 안 죽을 만큼만 패세요. 치료비 내가 댈게요. 그러더라고. 걔는 고대 가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잘 나가는 애는 삼수해가지고 군대 못 갔어요. 군대 못 갔어요. 삼수해가지고 대학 못 가고 군대 가더라고요. 그냥 군대도 대학이네. 자, 이제 어디 하다가 또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해졌네. 16번까지 했고, 이제 17번부터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법이 나오네요. 옳은 걸 찾으래요. 값은 A 할인점에서 B 전자의 텔레비전을 2006년 8월에 구입하여 시청하던 중 갑자기 텔레비전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놀란 값은 전원 플러그를 뽑았으나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텔레비전과 실내 가구가 전소되었다. 이 사고는 텔레비전 내부의 불량 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격분한 값은 법적 구제 수단 및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군데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판매한 사람하고 만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이마트에서 샀다면 하이마트에다가 손해배상할 수 있고요. 이게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텔레비전이 불났는데 저희 집에서는요.
얼마 전에 냉장고에서 불난 적이 있어요. 냉장고에서 불러. 냉동실 문을 딱 열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이 됐든지 접속이 잘못됐든지 그 지펠 냉장고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데 그래서 그 삼성전자한테 AS 신청을 했더니 바로 와가지고 그 불이 났으니까 이걸 중고로 똑같은 거로 사드릴까요? 아니면 수선을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수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냉동실이 그렇게 됐으니까 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일부도 갖고 어떤 건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 다 녹은 걸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해줄게요. 30만 원 주고 가더라고요. 수리 다 해주고 그 음식물 녹은 것에 대한 배상 30만 원 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다 못 먹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소비자들의 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이 폭발했으니까 이제 판매한 사람하고 이 할인점에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소비자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뭐 펑했다. 이거 인과관계 밝힐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회사나 회사 측에서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 소비자가 인과관계가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죠. 자,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값은 행위 능력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행위 능력 있고 없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A 할인점은 이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집니다. 할인점은 유통업자니까 져야 되고 할인점에게 손해배상할 수도 있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할 수도 있어요. 값은 제조물 책임법뿐만 아니라 민법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경제법인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고 또 민법의 손해배상,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어요. 3번이 정답이네요. 비전자의 불법 행위와 값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값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값은 배상받을 수 있다. B의 불법 행위. 불법 행위라고 했네요. 불법 행위니까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일반 불법 행위 6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죠. 가, 위, 가, 손, 인, 책. 인이 뭐예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4번 또 틀렸네. 18번 문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인데요. 다르게 나열한 걸 고르래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래요. 그럼 이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뭘까요? 니은이네. 인터넷 쇼핑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청약 철회. 이거 14일이죠. 기간 규정. 이게 가에 해당되네. 그럼 나는 뭘까요? 소비자의 기본 권익,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법률. 소비자 8대 권리선언. 기억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라. 기억이 나, 니은이 가. 그럼 디귿번.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규제. 이게 답번은 디귿번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거 쉬운 문제라 바로 넘어갈게요. 19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값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잘못된 것. 고등학생 갑 만 16세네요. 미성년자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땡땡 대리점에 가서 부모님 몰래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현금으로 구매했대요. 이거 취소 가능하죠? 이를 조립하여 사용한 지 하루 만에 컴퓨터에 고장이 생겨 확인한 결과 땡땡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 부품의 하자 때문이었다. 이에 값은 땡땡 대리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자, 그럼 이제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네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고. 컴퓨터 부품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맞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취소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산 날부터 14일. 이게 이 14일은요. 통신 판매입니다. 인터넷 판매.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한없이 기는 게 아니라 이게 30일인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4일은 아니고
물건을 산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처리하는 것은 통신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4일이 아니라 기간이 좀 더 긴데 그 기간이 30일인지 이것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30일인가요? 네. 그 다음에 20번 다음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 리콜 제도, 제조물 책임 제도, 약관 규제 제도. 이거 모두 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건 점수 주는 문제 2번 정답이고요. 21번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한우인가요? 차림표에 원산지 표시되어 있으니 골라 드세요. 아, 이거 뻔하죠?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죠. 알아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알 권리하고 선택의 권리는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게 알 권리죠. 그 다음에 선택의 권리. 기억, 니은이 정답이네요. 비밀 보장하고 소비자단체 조직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근로와 관계되는 법인데 오히려 이쪽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자. 자, 이 근로관계법은 이게 옛날에는 노동 3법으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노동 3법이 아니죠. 노동 2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몇 개만 언급해 볼게요. 우리 헌법상 근로기본권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 인정되는 근로기본권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근로의 권리고 두 번째가 노동 상권입니다. 그리고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가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요. 강행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어기면 처벌받아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뭘 규정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임금,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제, 작업, 시간, 근로시간이죠. 근로시간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성년이 몇 살이죠? 성인하고 연소 근로자. 성인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 12시간, 연장가. 이거죠. 연소 근로자는 7시간, 주 35시간. 이게 개정된 거라고 했어요. 주 몇 시간이더라? 5시간이던가요? 5시간. 연장 가능해요. 요게 개정된 거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인데 시험 문제는 주로 이 작업 시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작업 시간 암기상이에요. 그 다음에 8시간 근무 중에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 줘야 됩니다. 3시간 일하면 휴식 시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에요.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이 노동 3권이 뭐죠? 먼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단결권. 단결해가지고 단체 교섭해야 되죠.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해가지고 교섭이 결렬되면 단체 행동으로 가는데 단체 행동의 경우에 사용자가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직장 폐쇄라고 하죠. 직장 폐쇄라고 하고 노동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파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태업, 샤보타지라고 하죠. 일을 하되 게을리하는 것이죠. 뭐 피켓팅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상품 불매 운동이라든가 상품 불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규정한 게 이런 노동 3권에 대해서 규정한 게 바로 이 법이란 말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특히 이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요. 이 노사 간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직장 폐쇄하고 노동자는 파업, 태업, 피켓팅, 상품 불매 등을 하는 이게 지금 분쟁이 발생했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분쟁이 봤을 때 이걸 해결 방법을 제시해요. 그 해결 방법이 조정, 중재, 긴급, 조정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칠판이 좁네. 일단 이것부터 할게요. 조정은 일반 사업장에서 쌍방이 일방이 신청하는 겁니다. 일방이라는 건 누구예요? 사용자건 노동자건 일방이 신청해요. 그리고 강제성은 없어요. 이게 조정이고요. 중재는 이것도 일반 사업장이에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일반 사업장. 그리고 이것을 쌍방이 신청해요. 그러니까 중재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신청하는 거라고. 이건 일방이 신청하고. 그러니까 같이 신청하니까 그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여야겠죠? 강제성이 인정이 돼요. 물론 강제성이 인정이 된다고 불복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중재에 대해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긴급조정은 이게 일반 사업장이 아니라 공공사업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이 뭐예요? 버스, 철도, 수도 이런 건 공공사업장이잖아요.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거 신청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개입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개입해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해요. 긴급조정. 당연히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지울게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노동상권이 침해될 수가 있잖아요. 노동상권이 침해되면 이 침해될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해요. 다시 부당 노동 행위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침해되었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부당 해고가 있어요. 부당 해고. 그래서 구제 방법이 달라요. 구제 방법이. 자, 부당 해고는 해고 근로자가 구제 신청은 해고 근로자가 합니다. 어디다가 하죠? 여기 청주니까 청주지방노동위원회다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해요.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걸 수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 해고 근로자가 이게 기각이 되면 이제 청주에서는 해결 안 되니까 세종시로 가야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해야 되죠. 해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하면 조정이겠죠. 조정 신청. 여기도 조정 신청을 했다고. 그런데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이게 해고 근로자한테 불리해. 그러면 이때는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행정 소송에서 원고하고 피고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시문이 나온다면 느닷없이 이런 거에 시문이는 황당할 수가 있는데 행정 소송의 원고는 누굴까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가 되겠죠. 그러잖아요. 근로자나
또는 사장님이겠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고는 누구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당해고 경우에는요,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요걸 많이 하면서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하면서 이 해고 근로자가 조정 신청을 또 동시에 해나갑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이것과 비교해 보세요. 이것도 구제 신청인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그만두겠다라는 계약서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 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더니 이걸 이유로 회사에서 잘랐어요. 이거 부당해고예요? 부당노동행위예요? 이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왜? 단결권을 침해했잖아요. 그런데 잘랐는데 잘린 이유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로 자른 게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계약서에 써놓고 결혼하니까 잘랐어. 그럼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예요? 부당해고예요? 이건 부당해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노동상권을 침해하면 이건 부당노동행위고 노동상권과는 관계없이 해고를 시키면 이건 부당해고란 말이에요. 일단 이거 차이점 구분하시고 일단 부당노동행위는요. 구제신청을 이건 근로자도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당노동행위니까. 노동삼권을 침해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신청. 어디다? 지방. 노동위원회.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중앙 노동위원회. 그 다음 이게 안 되면 여기 불복하면 여기 불복하면 여기를 불복하면 행정 소송으로 가죠. 그럼 여기 행정 소송에서 원고는 누구예요? 원고는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피고는 아까와 똑같아. 중앙 노동위원회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노동법에서 출제된다면 요것하고 차이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올게요.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시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갑. 현재 17세네? 연소 근로자네? 6개월 전인 2019년 1월 입사하면서 사용자인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일부입니다. 시간당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이게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이네. 이 연소 근로자 하니까 이거 10시간이면 근로 위반이네. 근로조건 위반이고 매 6일 근무 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되어 있죠. 노동조합에 가지 않기로 함? 이것도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지금 7,000원 줬잖아요. 이것도 지금 위반했단 말이에요. 이거 처벌받습니다. 자, 1번. 을은 시간당 8,350원의 임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니까.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죠? 이게 임금 청구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각과 을의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은 법정 근로시간에 위배되죠. 좀 일일 7시간 해야 되는데 10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이 그러면 틀린 건가 보네요. 위 사업장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 결정을 하면 이게 상시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 이거 지금 공공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일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죠. 긴급조정은. 그래서 4번은 말이 안 돼요. 땡. 넘어갑니다. 23번. 다음 사례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가압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한대요. 대상자 50명에게는 노동조합원 을과 병이 포함되어 있다. 을은 입사 당시 결혼을 하면 퇴직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노동조합은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정당 쟁의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을과 병이 포함됐는데, 을은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근로계약을 했고, 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모두 무효입니다. 모두 무효예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값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직장 폐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직장 폐쇄. 이건 전문 용어고,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을의 결혼 퇴직 조항은 효력이 있다. 땡. 무효입니다. 병의 노동조합 가입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돼요. 4번. 노동조합은 회사 앞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네. 24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틀린 거 찾아야 돼요. 갑여는 입사할 때 회사의 요구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와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모두 자필로 써서 제출했다. 이거 모두 무효입니다. 한편 갑의 동료, 직장 동료 을, 남은 사무실에서 갑과 을만 있으면 종종 업무를 돕는다며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희롱이네요. 직장 내 성희롱, 속삭이듯 귀에 대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갑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갑이 쓴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자필 서약서는 무효이다. 맞고요. 갑은 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갑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회사가 갑을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을은 갑에게 한 행위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어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니까. 그 다음에 25번. 노동쟁의 해결 방안. 옳지 않은 것.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가가 뭐죠? 긴급 조정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것이 뭐죠? 조정. 제일 오른쪽에. 아니다. 일방이 신청하거나 당사자 일방은 신청. 단체 협약에 의하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 신청. 나번이 그럼 뭐예요? 이게 중재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당사자 일방 신청이니까 이게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긴급 조정, 나가 단체 협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단체 협약에 따라 한 것이니까 이건 쌍방이 신청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신청하는 것은 중재, 다번이 조정. 이 개념부터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긴급조정은 분쟁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개시됩니다. 누가? 노동부 장관이. 나에서는, 중재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선정한 제3자의 판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강제성 있습니다. 맞아요. 다는 조정이죠. 제3자가 중개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나 타협을 성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강제성은 없어요. 3번도 맞네. 4번은 왜 틀렸나요?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땡.
이건 긴급 조정에만 해당이 돼요. 일반 사업장은 조정과 중재로 해결하면 되고요. 공익 사업장은 긴급 조정 요걸로 해결하면 됩니다. 26번.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총칙,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 노동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기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적자치, 말을 바꾸면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적자치 원칙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죠. 네, 기억번호는 틀렸고. 니은, 쟁의행위, 사용자의 직장 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노동쟁의에는 사용자가 하는 직장 폐쇄. 그 밖에 노동자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노동쟁의의 조정 방법에는 조정, 중재, 긴급 조정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을번. 니을에는, 즉 부당 노동행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도 포함이 되겠죠. 왜? 이거 단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은 전부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됐지요? 넘어갑니다. 국제정치화법. 국제정치, 또 국제관계, 이제 국제법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버렸는가 보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국제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2시간 남았으니까 사회문화 충분히 끝날 수 있어요. 다만 앞부분은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도표 분석 문제 설명할 게 많아요. 도표 분석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도표 분석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